평가가 두려운 사람의 인생에는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어. 평가가 두려운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곤 해. 그리고 그 선택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있잖아, 이거 유독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예민한 사람 특징도 아니고 멘탈이 약한 사람 특징도 아니야. 이건 그냥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심리적 구조거든. 너만 이런 거 아니라고. 진짜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왜 우리가 남의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됐는지, 그 눈치가 어떻게 우리 삶을 조용히 좁혀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왜 남의 시선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심리학에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는 개념이 있어.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사람이 타인한테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몸이 실제 위험 앞에 선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야.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굳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게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거든. 왜 그러냐고? 진화 때문이야. 인류 역사에서 집단에서 쫓겨난다는 건 말 그대로 죽음이었어. 혼자서는 사냥도 못하고 추위도 못 버티고 적도 못 맞고. 그래서 우리 신경계가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생존이랑 동일시하도록 진화해온 거야. 남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감지하는 순간 뇌가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된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설계가 지금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야. 굶어 죽을 상황도 아니고 맹수한테 쫓기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한마디 했다고 하루가 무너지잖아. 내가 그걸 아직도 생존의 위협으로 읽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가가 두렵다는 건 네가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냥 네가 인간이라는 증거야. 오해 풀렸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냐고? 아니거든. 애기들 보면 알아. 애기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안 따져. 그냥 그려.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그냥 불러. 음정이 틀려도 완전 신나게 불러. 그 안에 타인의 시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달라지잖아. 특별한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변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쌓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변이 싸늘해지는 경험이 쌓이면서 뇌가 조용히 공식을 만들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하면 괜찮다, 저렇게 하면 밀려난다. 이 공식이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공식대로 살기 시작해.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건부 자기 존중감이라고 불러.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는 상태. 성과를 냈을 때, 인정받았을 때,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내가 가치 있는 것 같고, 그 조건을 못 채우면 단순히 실수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 상태에서 평가는 그냥 피드백이 아니야. 내 존재에 대한 판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토록 무겁고 그토록 무서운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그런 거야. 세상이 만들어둔 틀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단순히 틀리는 것이 아니야. 더 정확하게는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이야. 이 나이에는 이걸 해야 하고, 이 시기에는 저걸 이뤄야 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이미 촘촘하게 짜여져 있잖아. 아무도 그 기준을 만든 사람 본 적 없고 어디 공식적으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있어. 공기처럼. 심리학자 어빈 고프만이 이걸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라고 설명했어. 사회가 만든 기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어느 순간 그게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추려 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상하게 죄책감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해. 진짜 웃기지 않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 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 완전 자발적 감금이야. 스스로 철창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문 잠그는 거. 각자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 다른 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비슷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건지. 선택이 아니라 오랜 학습의 결과야. 근데 그 학습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학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아. 근데 있잖아, 평가 피하려다 어떻게 됐어?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 우리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고 튀지 않으려 한 이유가 뭐야? 평가받지 않으려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맞지? 근데 그 결과로 평가가 사라졌어? 아니잖아.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잖아. 정해진 길을 걸어도 평가받고 다른 길을 걸어도 평가받아. 결혼을 해도 왜 이렇게 일찍 했어?
이 듣고 결혼을 미뤄도 아직도 안 했어? 으들어. 도전을 해도 무모하다 소리 듣고 도전을 안 해도 겁쟁이 소리 들어. 뭘 해도 누군가는 뭐라 해. 이건 그냥 삶의 구조야.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평가 피하려고 자기 삶 내려놓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다 잃은 거야. 평가도 못 피했고 삶도 잃었어. 완전 손해잖아. 전략이 틀린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의 역설이라고 해. 두려운 걸 피할수록 그게 더 크고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평가를 피하려고 삶을 좁히면 그 좁아진 삶 안에서 평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무게를 갖게 돼. 피할수록 더 두렵고 더 두려울수록 더 피하게 되는 구조. 그 안에 갇히면 삶이 점점 작아져. 어차피 평가를 받을 거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걷다가 받는 거랑 남이 정해준 방향으로 걷다가 받는 거랑 어느 쪽이 낫겠어? 당연히 전자잖아. 내가 고른 길에서 넘어지는 건 감당할 수 있거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원하지도 않는 길을 걷다가 비판받으면 그냥 억울하기만 해. 아무것도 안 남아. 자유롭게 사는 사람 보면 왜 이렇게 불편하냐. 한 번쯤 이런 사람 봤을 거야.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 안 따르는 사람. 남들 다 가는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 누구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 속도로 걷는 사람. 그 사람 볼 때 기분이 어때? 어떤 사람은 멋있다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불편해.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하고 뭔가 틀린 것 같고 심한 경우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증명하고 싶어지기도 해. 심리학에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어. 내가 가진 신념이랑 현실 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 느끼는 불편함이야.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 그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넌 왜 포기했어? 라고.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나 자신한테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해. 두려움 때문에 원하는 걸 포기했다는 것.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상대를 틀렸다고 규정하는 것. 저래서 되겠어. 현실을 몰라서 그래. 철없는 거지. 이 말들이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선택을 지키려는 방어야. 내가 포기했던 게 옳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심리적 반응이거든.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누군가 내 선택을 강하게 비판할 때 다르게 보여. 그 비판 안에 그 사람 자신의 포기와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확 줄어들어. 근데 솔직히 감옥이 어디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두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해. 환경이 달라지면, 주변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기다려. 근데 물어볼게. 지금 당장 아무도 너를 보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선택을 모른다면 그래도 여전히 망설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아?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있지 않아? 그 망설임 어디서 와? 외부가 아니잖아.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면화된 비평가라고 불러.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평가의 목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거야. 이제는 타인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그 목소리가 알아서 평가하고, 알아서 검열하고, 알아서 제안해. 어릴 때 자주 비판받은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그 목소리가 남아.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받으며 잘한 사람은 뭔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단점부터 찾아. 실수했을 때 심하게 혼났던 사람은 실수가 두려워서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 감옥이야. 진짜 감옥은 철창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엄청 단단하거든.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희망이라고 생각해. 세상이 나를 가두고 있다면 세상이 바뀌길 기다려야 해. 그 기다림엔 끝이 없어. 근데 내가 나를 가두고 있다면? 열쇠도 내 손에 있는 거잖아.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야. 묵묵히 걷는 사람한테는 뭔가 있어. 심리학에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인간이 진정으로 동기를 느끼고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 이 중에서도 자율성, 즉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깊은 공허함을 느껴. 타인의 평가에 맞춰 사는 삶은 이 자율성을 조금씩 갉아먹어. 겉으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아무리 성취를 쌓아도 안에서는 점점 비어갔거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상하게 공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겨. 틀린 동기로 맞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야. 반면에 자기 방향으로 묵묵히 걷는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크게 선언하지 않아. 자기 계획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아. 누가 알아주길 기대하지도 않아. 그냥 걸어.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 해. 이 사람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감각,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그 감각에서 나와. 그게 자율성이고 그 자율성이 어떤 외부 조건보다 강한 심리적 토대가 돼. 누가 뭐라 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근데 이게 무감각하다거나 야망이 없다는 게 아니야. 안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시끄럽지 않은 상태야. 조용히 타오르는 불. 그게 제일 오래가고 제일 강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뭔데?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인간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어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날아서 괜찮다는 경험.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 경험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어. 잘했을 때 칭찬받고 못했을 때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 나의 가치가 성과에 달려있다는 걸 조용히 배웠거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나 자신을 긍정하기가 어려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나를 괜찮다고 느끼기가 어렵고. 이게 평가 불안의 뿌리 중 하나야. 내가 나 자신을 조건 없이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타인의 평가가 그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돼. 인정받으면 잠깐 괜찮아지고 비판받으면 다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단순히 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나 자신한테 그 무조건적인 시선을 주는 연습에서 시작돼. 잘했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냥 버텼을 때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날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한테 조금씩 허락하는 것.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몰입이라는 상태가 있어. 진짜 자유가 거기 있더라고. 몰입 경험해본 적 있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뭔가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순간. 배고픈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그냥 그 일 자체에 완전히 녹아들었던 기억. 그 순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 순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 안 했잖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안 중요했고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고 불안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었어.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몰입 상태는 단순한 집중이랑 달라. 이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의식이 잠시 사라지는 경험을 해.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처리하는 자기 감시 기능이 멈추고 오직 행위 자체랑 내가 하나로 연결돼.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의식의 소멸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간은 가장 순수한 자유를 경험하거든. 자유가 어떻게 오는 줄 알아? 아무도 나를 안 볼 때 오는 게 아니야. 무인도에 혼자 가도 내 안에서 나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남아있거든. 진짜 자유는 외부 조건이 달라질 때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에 완전히 몰입하는 순간 그 안에서 그냥 저절로 피어나. 그리고 이 몰입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내가 조금씩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해. 내가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순간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타인의 시선 없이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걸. 그 경험이 쌓이면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 승인받는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한 건지 알아? 칭찬받으면 기분 좋지. 인정받으면 뿌듯하고.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가?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이면 또 다음 칭찬이 필요해.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적 동기의 허기라고 표현해. 외부에서 오는 인정은 포만감이 오래 안 가서 계속 더 많은 양이 필요해져. 기준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여야 하고 상대 표정 읽어야 하고 반응 살펴야 하고. 진짜 피곤하지 않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반면에 내 안에서 나오는 만족은 달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 있어서 하는 것에서 오는 충만함은 밖에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그 감각.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감각.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은 똑같은 비판 앞에서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 내 안이 충만한 사람은 비판을 들어도 안 무너져. 그 비판이 내 존재 전체를 흔들 수 없으니까. 내 안이 비어있는 사람은 작은 비판 하나에도 뿌리째 흔들려. 그 비판이 내가 가진 전부를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단순히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내 안을 채우는 일에서 시작돼. 그 충만함이 어떤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는 거야. 잘 살고 있다는 기준, 근데 그게 누구 거야? 지금 이 순간 너 잘 살고 있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 그 기준이 어디서 왔어? 우리는 대부분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림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이 나이에 이걸 해야 하고, 이 시기에 저걸 이뤄야 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그 그림이 어디서 왔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에 그게 내 안에서 자란 게 아니야. 오랜 시간에 걸쳐 바깥에서 전달받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림이거든.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사된 가치라고 불러. 원래는 타인의 기준이었던 게 반복되면서 마치 내 것인 양 내면으로 흡수된 상태야. 그게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한 번쯤은 그 그림을 내려놓고 물어봐야 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아니면 인정받으려고 선택한 그림이야?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좋은 신호야. 불편하다는 건 뭔가를 건드렸다는 뜻이거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질문은 아무것도 안 바꾸잖아.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이기적인 거야? 아니거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이기적인 것 같다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 진짜 흥미로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걸 헌신이라 부르고 자기 삶을 사는 걸 이기적이라 부르는 언어가 우리 안에 완전히 박혀 있거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희생의 내면화라고 설명하기도 해. 나를 지우는 게 덕목이 되고 나를 주장하는 게 죄책감의 대상이 되는 구조. 근데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이야기하는 게 있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없다는 거야. 산소 마스크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어?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 옆 사람 돕기 전에 먼저 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거잖아.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어. 자기 삶을 사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게 진정한 나눔의 전제야. 내가 충만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가거든.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의무감이 없어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이 전해져.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면 돼? 심리치료에서 회피를 다룰 때 쓰는 핵심 원칙이 있어. 두려움은 피할수록 커지고 마주할수록 작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치료의 방향은 언제나 두려운 걸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것 앞에 조금씩 서보는 거야.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야.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해봐. 지금 내 삶에서 진짜 하고 싶은데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게 있어?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 아무도 모르는 것도 괜찮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 그걸 하나 떠올리고 오늘 그걸 아주 조금만 해봐. 잘해야 할 필요 없어. 완벽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해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한 번의 경험이 쌓이면 뇌가 조금씩 다른 걸 배우기 시작해.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세상이 안 무너진다는 걸. 두려워했던 게 실제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걸 교정적 경험이라고 불러. 오랫동안 뇌에 새겨진 두려움의 공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조금씩 다시 쓰는 거야. 그 경험이 반복될수록 두려움이 조금씩 작아지고 내 안의 충만함이 조금씩 커져. 평가는 안 사라져.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거야. 앞으로도 그건 계속될 거야. 근데 그 평가가 너를 흔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완전히 너한테 달려있어. 내 안이 충만한 상태에서 듣는 비판이랑 내 안이 텅 빈 상태에서 듣는 비판은 전혀 다르게 들려. 전자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되고 후자는 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돼. 그러니까 평가를 없애려 하지 마. 그 대신 내 안을 채우는 일을 시작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선택을 해.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내 방향으로 걸어가. 너 어쩌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 거야. 그 짐이 왜 생겼는지,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오늘 조금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이해가 너 자신한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시작이 되면 좋겠어. 너는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충분히 열심히 버텨왔어. 이제는 조금, 아주 조금만이라도 너 자신으로 살아도 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게 네가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가장 인간다운 일이야. 평가가 두려운 너에게. 그 두려움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네가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흔적이야.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놔도 돼. 내 길을 걸어가도 돼. 그 길만이 진짜 너의 것이야. 평가를 두려워하며 산 삶은 안전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삶은 아니었을지도 몰라.